안녕하세요. 원영님 또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지금 이 신새벽에 모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업된 분위기 너무 좋네요. 오늘 리브스토리즈 또 하나의 코너, 네, 우리의 시작을 환영해주는 경적소리 이야기 놀쇼 시작합니다. 오늘 또 자리해주신 우리 문화기획 장효선 어서오세요. 좀 왜 일상 속에서 저거 뭐지? 뭐 약간 호기심 생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더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약간 불만스러운 거 좀 따져보고 왜 저래야 하지? 그러면서 참 우리 썰을 풉니다 이제. 그러고 또 왜 나에게 사소하게나마 행복을 막 주는 뭐 그런 것들 있죠.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더 좀 깊이 얘기해보자. 너무 깊이는 말고 조금 더. 근데 단 우리 그 원칙은 있어요. 이 코너에서만큼은 자식 얘기 금지. 그다음에 뭐 가정 얘기 금지. 그다음에 또 우리의 무슨 뭐 일, 커리어 얘기 뭐 이런 거 금지.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고 몽글몽글한 얘기로 첫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. 이른바 사람은 나의 힘. 네. 그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귀중하거든요. 우리 지금 효소님 만나는 것도 너무 귀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에요. 더더욱 요즘.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를 해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꽃보다 아름다운지를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. 네. 효소님도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만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대략 한번 브리핑 해주실래요? 자세한 얘기는 좀 점점 깊이 들어갈 테지만. 제가 올해 책을 2권 냈잖아요. 네. 그래서 두 번째 게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한 6, 7번을 만나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 작업을 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. 추석 전에. 그래서 책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돼서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책을 아무래도 이제 뭐 알았던 분도 있지만 몰랐던 분들도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랑 좀 공통점이 있구나 혹은 가치관이 비슷하네. 그게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렇지. 거예요. 네. 그 결이 맞다는 거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은영님과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말이 통하잖아요. 결혼하고 아기 키우다 보면 주변 엄마들이랑 소통이 불가할 때 뭐 내가 문제인가?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제일 좋은 건 자기 개발을 좀 시작하고 조금 성장 욕구가 있는 엄마들을 만났을 때는 말이 통하더라고요. 특히 저도 그런 식의 만남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 재주가 있어. 저 사람은 저 재주가 있어. 근데 저거하고 만나면은 뭐가 또 생길 것 같아.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좀 신나고 재밌다? 네,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맞아요.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이 부분이 공통점이었구나 이런 거를 또 발견하면서 이분이랑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어요, 여러분? 좋은데? 전 이제 요즘 그 사업을 한답네하고 용을 쓰다가 이 속에서 뭘 끌어올려가지고 막 썼어.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좋아 하고 막 잔뜩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제끼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막 응원받다가 잘 되는 것 같아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은 뭐 어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막 떨어져.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? 이거 되나? 뭐 또 막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약간 좌절의 영역과 좀 다른 또 무기력의 영역과도 다른 하나도 그거 있죠. 모래가 손에서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. 그림으로 치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. 뭐 작은 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기라도 하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
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의미가 내 뇌와 연결됐던 어떤 회로가 끊긴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팍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. 내가 붙잡고 있던 게.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 제가 SNS에서 쓸쓸한 포스팅을 했더니 우리 교수님이 만나자. 그렇게 보배롭게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만남을 좀 시작으로 해서 그때 약속이 또 그 줄이 몇 개가 있었어요. 약간 그 효선님 만나고 조금 이제 약간 희망적인 느낌이 약간 깃들면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뒤이어서 만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업돼서 만나게 됐어요. 좀 그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봉투에 스티커 작업 막 해야 된대요. 그래서 봉사하러 그냥 갈게요.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뇌가 맑아져야 되겠더라고. 그래서 뭐 가서 너무 의미 있는 대화를 또 많이 나누고,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은 나를 확인받는 과정인 거예요.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반응이 좋고, 뭐 이런 얘기가 또 막 끌어져 나오고, 내가 또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막 많이 이렇게 건네어지고, 막 그런 식으로 막 버무려지고 그러니까,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 최근에는 많이 고독한 삶을 사실 살았거든요. 좀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좀 얘기하기가 꺼려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그래도 짠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또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고독했다. 뭐 그랬는데 이제 조금 가볍게 살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, 특히 의지해야겠다. 너무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막 오롯이 그냥 꼿꼿하게 잘 사는 모습을 갖추고 뭐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. 그냥 의지하자. 그런 생각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들었는데, 특히 어떤 도움을 내가 받는다. 그런 부분은 뭐가 있어요? 약간 옛날 얘기 먼저 하자면 저는 20대에 좀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계속 인연이 이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도움도 많이 받았고, 그땐 또 어렸으니까 어르신들이 주는 도움이 그래 내가 젊고 패기 넘치니까 아니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시나 보다. 그래서 감사하게 넙죽넙죽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애기 결혼하고 애기 낳고 쉬다 보니까 그 링크가 다 사라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이제 카페를 하면서 여기 묶여 있으니까 또 누군가를 만나러 막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. 그런 성장 욕구가 있는 엄마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강의를 열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, 안 와도 그냥 제가 했어요. 제가 듣고 싶어서. 진짜. 네. 그렇게 3년이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책을 쓸 수 있게까지 이제 엄마들이 모이게 됐는데, 그 과정에 많은 그 책 쓴 엄마들, 그러니까 선배 엄마들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이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아픔을 이겨낸, 극복한 노하우들이 쓰여 있는 거잖아요. 책이 대부분. 많이 배웠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이제 그 2차원적인 도움이긴 하지만, 또 실제 인물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 강의를 또 유튜브로 편집하면서 계속 몇 번 반복적으로 그분의 노하우도 들었고, 그 후로는 이제 안 보긴 해도 그게 어느새 몸에 이렇게 약간 녹여 정말 맞아. 있다는 느낌?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안 하고 싶었어요. 할 말이 없어서. 근데 요즘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더라. 그러니까 그게 나름 기간이 축적돼서 그렇죠. 생긴 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나와 밀착된 이야기가 생기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좀 들어줬으면 싶거든. 그래갖고 맞아.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또 뭘 으쌰으쌰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동으로 막 가더라고. 막 이렇게 맞아요. 되잖아요. 작고 소중하고 당연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, 알지만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막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되고, 요런 말, 저런 말로 좀 비슷한 의미인데 또 다양한 표현들로 그러면서 이제 내 표현도 찾게 되고, 뭐 그런 거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저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소디용해.
예전에는 그냥 주고받지 말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살고 쿨하게 뭐 약간 필요한 부분 교류하고 살면 되지,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했던 저를 반성합니다. 책을 쓰면서도 2번 정도 썼으니까 2번 쓰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. 한번 책을 쓰다 보면 그 저만의 시간, 최근에 왔던 저만의 시간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.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날 때도 있고 가끔씩 혼자 고독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거? 맞아요. 그런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가지면서 적절히 내 인생에 양념을 치고 이렇게 버무리는 것이 좋다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람관계 맺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원칙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온전히 받자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부담되니까 받지도 말고 그냥 주지도 말고 상대한테 부담 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주는 것은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제가 인생을 조금 길게 살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여차저차 어여차 하다 보니까 진짜 온전히 한번 받는 경험을 했을 때 제가 또 온전히 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얻는 게 훨씬 많았어요.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계속 퍼주고 받고 뭐 그렇게 수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선별을 하는 건 필요하고 상대 정말 뭐 신뢰가 가는 사람 또는 뭐 한 번쯤은 좀 내가 온전히 주고 싶다고 판단이 드는 때가 있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하지 말까? 그러지 말고 그냥 해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좋더라. 네,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온전히 한 박 나한테 젖어 들었을 때 나도 내 마음을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냥 뭐 패기칠까봐 신세질까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잘 되지가 않더라. 네,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어떤 원칙? 요즘에 많이 염두에 두는 부분? 뭐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이제 나중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되게 감성이 풍만한 사람이었구나. 근데 그거를 온전히 받아줄 주변 사람이 좀 부족했구나. 특히 가족 안에서. 2분 다 너무 이제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위로 형제들이 이제 오빠, 남동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류가 많지 않았거든요. 좀 더 외로웠겠네. 근데 진짜 다행인 건 밖에서 뭐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도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되게 원만했어요. 남자 여자 뭐 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. 게다가 또 20대 때는 우연찮게 이제 외국에 여행도 많이 가고 살아보기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 왔던 인연들이 다 도움이 됐거든요. 일을 하는 데까지. 그래서 저는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또 소중히 여겼고 그런 인연에 대해서 항상 신기하다.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외국에 20대 때 이제 대학교 때 영어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우리가 이렇게 그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.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는.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냥 제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. 그런 경험도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고 저의 경우는 제가 좀 너무 솔직한 편이에요. 그래서 너무 좋은데? 저도 솔직한 편이거든요.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희열을 느낀달까? 저는 약간 그 어렸을 때 속상했던 감정이 이렇게 막 울컥 이렇게 표정으로도 드러나면 창피하긴 한데 또 그때 나름 또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뭐 한번 창피하고 말지. 지금은 괜찮아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
어른이 됐으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거는 상대에 따라 절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그릇이 안 되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 받아줄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그냥 가면을 끼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또 상대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또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니까 또 우리가 희열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좀 하고 말이죠. 꼭 내가 어른이 됐다고 해가지고 치면 막 이런 거 생각한다고 내가 또 너무 절제하는 거야 막. 그러면 어느 날 막 갑갑해 막 이런 걸 다 벌써 던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죠. 저는 로이님이 너무 좋은 게 뭔가 약간 슬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네. 자주 만나고 싶어.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녹음하니까 좋네. 뭔가 더 센치해지고 막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막 아래서 깨어난 기분.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더 솔직해지는 건가? 네. 이렇게 새벽 공기 속에 우리가 만나서. 네. 그러니까 요즘 제가 충동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많은 일에 가담을 하게 됐어요.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사람의 향기를 쫓아서 여러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북클럽이 두 개가 있는데 책을 2권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. 아직. 그래서 지금 속독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가볍게 읽어보려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지만 어제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이러다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정해지고 쳐내면 되지 뭐.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뭐 하지 뭐.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스스로 못났게 느껴진다? 아니 못났게 느끼지 말지 뭐. 못나나 느끼지 말지 뭐. 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요즘 뭐 술 한잔 한 것 같이 늘 그런 헐렁헐렁한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이러다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. 뭐 사는 게 그런 거니까요. 효선님은 다음 주가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은가요? 네. 마침 월요일부터 저희 아들 생일이 월요일이에요. 파티 준비하나요? 뭐 어떤 네. 어떤 스타일로 보통 하시나요? 이 아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파티 주간이에요. 그렇게. 그래서 먹는 거에 되게 이렇게 욕심이라기보다 스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시집을 계속 예약하라고. 그 여러 스시집을 투어하는 그런 식으로. 주말에 이제 평일에는 힘드니까. 그리고 아들이 축구를 하니까 축구부에서도 파티 이제 먹을 걸 사서 이제 파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메뉴 고르느라 힘들었어요, 지난주에. 골랐어요. 그래서 뭐 힌트 좀 얻게. 어떤 메뉴? 메인으로. 최근에 그 축구부 아이들이 치킨 피자를 너무 많이 해서 떡볶이를 해보자. 엽떡은. 아이고, 엽떡. 괜찮아. 여기 괜찮아. 그런 거 자유롭고. 그래서 그 엽떡하고 뭐 요즘은 그 로제 떡볶이 그거. 유행이고. 그럼 거기다가 좀 뭐 튀김 같은 거? 네, 뭐 이렇게 순대 어묵 뭐 이런 거. 그런 거 좋네요. 맛있겠죠. 네. 시원하게 갑자기 사이다 한 잔이 땡기네. 맥주 말고 이 사이다. 녹화가 끝나고 나서 사이다를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. 그런데 많이 쓸수록 또 에너지는 더 솟기 마련이에요.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시선과 응원을 아주 온전히 받으면서 좀 기운을 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믿습니까? 믿습니까? 네. 왜냐면요, 이야기 논쇼가 좀 이렇게 업돼야 되는데요.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진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제가 지금 다시 끌어올려! 다음 시간에 꼭 반드시 만날게요. 안녕!